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경제뉴스. 오늘 기사는 대치 음마아파트 1% 오를 때 삼성전자 28% 뛰었다. 한국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7만 원 넘은 지가 벌써 꽤 됐죠.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 말부터 12월 달부터 이제 7만 원을 넘었는데 거침없이 상승 가도를 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또 사기도 해가지고 그렇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알짜 재건축 강남 아파트 수익률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식과 부동산 간 자산의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도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대표적인 거 강남 대건축 아파트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삼성전자 이거는 양쪽에 괜찮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넘은 것은 특이할 만한 일입니다. 액면 분할이 되고 나서 연속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약달러 기조가 굳어지면서 또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도에 호황일 거다.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가격도 오를 거다. D램 세계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사가 생산 설비 일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올 들어서 2019년도 말에 비해서 한 28.13% 30% 가까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지난 1년간 상승률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하여튼 중간에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주춤했던 것까지 감안한다면 빠르게 제자리를 삼성전자가 찾아갔다. 국고채 3년물 정기금 금리가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1년 동안 30% 내를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아마 좀 여러분들도 혹하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아파트, 강남 11개 구 평균 매매가, 대치동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볼 때 어떠냐?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KB금융 부동산 정보에 의하면 음마아파트 32평형,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하면 84제곱미터의 평균 매매가가 지난 12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까지 약 1.1% 오른 거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20%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 11개구 아파트가 16.83% 올랐기 때문에 30%에 비하면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조금 가격이 덜 오른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난 2년간 가격 상승률도 삼성전자는 84.75%, 그 다음에 음마 서울 평균가는 각각 25% 내외. 이런 것도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훨씬 더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5년간 기준으로도 주식시장은 좀 흔들리면서 오긴 왔지만 강남 집값이 오히려 삼성전자만큼 뛰지는 못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10년 동안 삼성전자는 276%가 떴는데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106% 2배 뜬 거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고요. 삼성전자는 최근 5년 동안 2배 가까이 떴는데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102%니까 2배 약간 넘은 거고요. 여하튼 주식은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이지만 이런 가격 측면에서도 굉장히 남다른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도 또 삼성전자는 더 오를 기미가 보인다. 혹자에서는 부동산도 내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비교는 두고두고 여러분하고 저에게 재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엉클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020년도 거의 마무리하면서 핫한 뉴스가 뭘까 그러면 코로나19죠. 제일 먼저는 코로나19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폭등, 특별히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매매 전월세 시장, 엄청나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몇 가지 뉴스 중에 제일 핫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폭등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 최근 뭐 1년, 2, 3년 동안의 대장주 삼성전자, 주식시장의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대치동 음마아파트, 강남아파트, 서울아파트 이거에 대한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2020년하고 2019년 뭐 지난 5년, 지난 10년간 구분도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게 개매임인지 그 내용은 또 별도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주식시장에 대한 의외의 상승이 부동산 시장을 눌렀다는 것에 저는 주식 옹호론자로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2018년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뭐 정체되거나 상승했지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또다시 올라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나타냈지만, 그런 원금을 손해본 특정한 시점에 매수를 한 사람들한테는 원금을 손해보는 결과가 주식시장에는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없었다. 뭐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의 근본적인 특성이 있죠. 주식은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데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든 자동차를 생산하든 뭐 가스를 생산하든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이익을 그 자체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또 더 비싸게 살 사람이 있다라는, 돈이 돈을 먹는다는 개념에서 어떤 생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격의 상승이 원천적으로 또 다른 근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주가 된다는 것, 또 현대자동차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이익이 나면 나한테 계속 수혜가 오지만, 만약에 이익이 안 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모든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나한테 일정 비율의 주식의 지분만큼을 나한테 돌려준다면 그 정도의 가치는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본질적인 원가 개념으로도 존재하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뭐 강남 아파트 분석해 보시면 그렇거든요. 뭐 10평 정도의 땅 지분하고 그 다음에 30평에 해당되는 건축비, 이게 원가의 전부니까 나머지는 다 프리미엄에라고 해당되는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 보여지는 교육, 교통, 뭐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의 혜택은 있지만 조금 뭐 이렇게 바탕이 좀 약한 거품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진다면 또 부동산 시장이 뭐 어떤 불안정한 그런 시기를 보여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의 근본적인 차이는 있긴 하지만, 여하튼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대표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LG화학 이런 대표적인 업종별 대표주를 가지고 있을 때는 결코 강남 아파트나 부동산 시장의 상승 여력 이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재테크에서 성공할 가치가 높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주식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삼성전자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 부동산하고 돈이 없으면 개미들은 삼성전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본다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뭐 주식은 좋고 나쁘고 부동산은 좋고 나쁘고 이런 어떤 일방적인 시각이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게 여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글제의 돈돈 오늘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